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궁중코리아 TV 진행을 맡은 최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치 강사 온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의 비극적인 로맨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고구려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잘 알려진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이죠. 네.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는 자명고와 자명각에 대해 삼국사기에서 기록이 돼 있죠. 문학작품이나 그리고 연극, 뮤지컬,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 소재로 사용되어 왔죠.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 중 대무신왕에 대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대무신왕 15년 4월에 호동왕자는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 일대인 옥저 지방을 요람하던 중에 낭랑국왕 최리를 만나게 되고 호동왕자의 인물됨에 반한 낭랑국왕 최리는 호동을 낭랑공주와 혼인시켜서 사위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호동왕자와 낭랑공주는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고 호동왕자는 다시 고구려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네. 호동왕자는 낭랑공주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 당신이 국가의 무기고에 들어가서 자명고와 나팔을 부셔버릴 수 있다면 나는 그대를 신부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신부로 맞이할 수 없다. 낭랑공주에게 낭랑의 자명고와 자명각을 없애라고 하여 낭랑공주는 이에 아주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결국 낭랑공주는 그 자명고와 자명각을 부수고 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탄 고구려의 대무신왕과 호동왕자는 낭랑을 공격해 멸망시킨 거죠? 네네 멸망을 네. 결국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낭랑에 있던 그 후에 낭랑공주를 죽였다고 합니다. 네, 네. 서글픈 이야기죠. 정말요? 네. 고구려와 낭랑국은 당시 경쟁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두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그 사랑은 쉽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네. 고구려에서는 그 사랑을 위해서는 공주가 낭랑의 고각을 없애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조국을 배반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네. 배신을 하고 사랑을 찾을 것인가? 사랑을 저버리고 조국을 구할 것인가? 이 어려운 선택을 막 소녀티를 벗은 낭랑공주에게 너무나도 힘든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이야기에서 가장 불쌍하고 슬픈 건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낭랑의 공주인 것입니다. 네. 네,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았을 때 추정되는 그녀의 나이는 고작 10대 후반. 네, 10대 후반. 네. 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짊어져야 했던 짐은 너무나도 무겁고 목숨과도 직결된 문제였던 것이죠. 그녀를 그렇게 고민에 빠지게 하였던 낭랑의 자명고와 자명각. 이건 도대체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삼국사기에서도 뿔락팔이라고 하여 피리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삼국사기에서 보면 낭랑의 자명고와 자명각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운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자명고와 자명각이 울리면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적이 오기 전에 고구려가 원한 것은 그 자명고와 자명각을 없애버려 낭랑국의 그 방어태세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네. 낭랑공주는 호동왕자에게
이용당했을까요? 낙랑공주는 과연 호동왕자에게 이용당하고 죽게 된 비운의 여인이고, 호동왕자는 잘생긴 외모 아래에 자신의 사랑마저 내버릴 수 있는 추악한 심성의 남자였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역사에 기록된 것이 적어 그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기는 힘듭니다. 낙랑 정벌의 네. 가장 큰 공신. 공신은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낙랑공주와 내통하여 자명과 자명각을 없애게 한 호동왕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로써 호동왕자는 고구려 내에서 입지가 다져졌고 태자 인명을 눈앞에 두었지만, 정실 부인 원비라는 사람이 또 호동왕자를 또 음해를 했나 보군요. 네, 그래서 결국 원비는 호동이 자신에게 예로서 대접하지 않고 음란하게 대한다고 대무신앙에게 모함을 하였던 것이에요. 네. 하지만 대무신앙은 이를 믿지 않고 질책을 했죠. 원비를 질책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러한 모함을 계속하자 대무신앙도 호동왕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호동왕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내가 만일 해명한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제약을 드러내는 것이며 부왕에게 근심을 더해주는 것이니 어찌 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며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후로 그 자살의 원인을 두고 공주에 대한 사랑이냐 네. 또한 번민이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호동왕자가 낙랑공주를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그녀의 죽음에 가슴 깊이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기에 자살이라는 길을 택한 게 아니었을까요? 네, 네. 사랑을 했겠죠. 그렇죠. 저승에 가서라도 사랑을 이루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자살. 그래서 결국 이 둘을 사지에 몰아놓은 비련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결국 두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바로 대무신앙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무신앙 또한 인간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의 첫 번째 형인 도절. 도절은 요절하였으며 네. 두 번째 형인 해명은 또한 자살을 선택하였고 네. 그의 동생인 여진마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어린 시절은 부여의 압박과 협박에 아버지인 유리왕이 힘겨워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본의 아니게 전쟁터를 많이 다녀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으로 대무신앙은 좀 안타까운 가련한 네. 불쌍한 인생을 살았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천재적인 전쟁 지휘관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어두운 멍이 있던 대무신앙. 그는 인간의 정리를 또다시 전쟁에 이용하지만 그 대가는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도 인간이었기에 이러한 깊은 상처를 지니고 여생을 보낸 불행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슬픈 사랑 이야기 속에서 전설의 악기 자명고와 자명각에 얽힌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각박한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냥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냄비처럼 부르르 끓었다가 또 식고 네. 이런 사랑이 만연된 이 사회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전설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은 진정한 사랑, 네.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사회가 또 화목하게 되고 사회가 화목되면 또 나라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다 같이 아름다운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네.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궁중코리아 TV 진행을 맡았던 최덕찬 인사합니다. 네. 스피치 강사 온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